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월세 임대주택인 뉴스테이가 경남에서도 곧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난을 겪고 있는 경남 지역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경남 지역 120만 가구 가운데 전월세 가구는 36%로 추정됩니다.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전세를 구하기 어려워지는 추세입니다. 재작년 아니면 작년 초 이때부터 그런 게 두드러지다가 지금 최근에만 거의 대부분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주거안정 대책이 기업형 임대주택, 이른바 뉴스테이는 민간 기업이 짓는 임대 사업으로 임대료 인상률은 연 5%로 제한되며 기간은 8년 이상입니다. 한 지역 건설업체가 경상남도에 거제 지역에서 사업 의사를 밝혀 추진이 예상됩니다. 경상남도는 만여 가구를 목표로 민간 사업자와 사업 대상지 발굴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도하고 같이 시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그린벨트 부분이나 도심지 외곽에 있는 나대지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자와 동참할 수 있도록. 하지만 전문가들은 면밀한 수요 예측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입지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어디에 얼마나 지을 것인가 하는 것을 그 수요 예측을 주도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고월세 논란에다 서민 주거를 위한 기존 임대주택 사업 위축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뉴스테이가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경찰이 법원 경매 과정에서 집행관 사무소 사무원이 입찰 금액을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사무원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특정인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줬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법원 경매를 진행하는 집행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지난달 중순. 법원 경매법정의 CCTV 화면과 관련 서류를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법원 집행관 사무소 사무원이 감정가 15억 5천만 원대의 입찰 사건에 개입한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수사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 먼저 이 사무원이 공개가 금지돼 있는 입찰 참가자 서류를 열어 입찰 금액을 확인했는지 여부입니다. 또 이 정보를 타인에게 넘겼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 입찰 금액은 확인을 하지 않는데 제 것만 왜 확인을 하느냐고 묻으니 안 보았다고 딱 잡아떼더라고요. 경찰은 법원 경매 법정의 CCTV에서 이 사무원이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내본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이 사무원이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에 중개업자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2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CCTV를 확인해보니 그 입찰 봉투를 여러 번 장면도 확인됐고 그 이후에 문자를 보내는 장면도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중개업자가 이날 경매가 시작되기 전 최종 낙찰자와 법원 안에서 2차례 통화한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최종 낙찰자는 마지막 순번으로 입찰 봉투를 냈으며 2순위 금액보다 411만여 원 차이로 1순위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사무원과 최종 낙찰자는 입찰 금액 유출 의혹 등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에 경남에서는 10여 명이 신청했습니다. 새누리당이 공개한 비례대표 공천 신청자는 권경석 전 국회의원과 김종양 전 경남경찰청장, 박상재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안상근 전 경상남도 정무부지사 등입니다. 또 여성 중에서는 조감년 중앙여성위원회 상임전국위원 등도 신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비례대표 선정 과정에 지역 안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여성 분야 비례대표 선정 시 야권 불모지인 경남 지역에 대한 안배가 더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서소연 진주을 지역위원장과 선진규 전 중앙당 노인위원장이 비례대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남 선거구 16곳의 총선 예비 후보자와 공약을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4개 지역이 모여 거대 선거구가 된 산청, 함양, 거창 합천을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선거구에는 6명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새누리당 강석진 예비후보는 농촌 최대 연한인 인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저는 중앙과 지방을 확실히 다하는 후보입니다. 중앙과 지방을 연계해서 우리 지역을
확실하게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후보자라서 적임자입니다. 새누리당 신성범 예비후보는 함양 울산 간 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삼선 국회의원이 되면 정치의 영향력이 커지고 중앙정부 설득력도 그만큼 커집니다.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고 지역 발전을 앞당기는 데는 삼선 국회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새누리당 이현출 예비후보는 한방 항노화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핵심 공약으로 꼽았습니다. 경제와 안보입니다. 이 양대 과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정치 개혁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정치 개혁을 위한 준비된 일꾼 이현출을 선택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권문상 예비후보는 삭감된 무상급식 예산을 복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에 정당의 독점을 깨고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경상도에서 책임지는 정치인을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국민의당 윤석준 예비후보는 대화와 소통을 통한 지역 수건 사업의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안철수 대표와 같이 새로운 정치를 반드시 실현해 내겠습니다. 저를 반드시 찍어주시면 나라가 바뀝니다. 저를 지어주십시오. 무소속 김홍업 예비후보는 농어촌 주민들의 편의를 확대하는 다양한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요양원에 가시는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마을 단위로 요양원을 설치하고 마을 해관에 주민들 편의를 위해 도우미를 파견하겠습니다. 전체 면적이 경남 전체의 30%인 거대 선거구로 생활권과 지역 정서가 다른 4곳의 유권자들을 어떻게 공략할지가 관건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요즘 포근함이 절정입니다. 봄꽃이 앞다퉈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비 예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강수량은 최고 60mm로 남해안에 집중되겠고 내일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지난 뒤에는 봄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겠습니다. 15도를 웃돌면서 주말까지 나들이 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지만 아침까지 짙은 안개에 주의하셔야겠고요. 하늘빛은 오후로 갈수록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어제와 비교하면 3, 4도가량 내려갔습니다. 내륙은 영하권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김해 19도, 창원 18도로 예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륙은 영하 3도 안팎에서 시작해 한낮에는 진주 18도, 남해 17도로 4월 초순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고성레미콘 김호현 회장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 원을 기부 약정하고 경남에서 73번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에 들었습니다. 현대로템이 부산교통공사와 528억 원 규모의 부산도시철도 1호선 전동차 40량의 납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대 BNG 스틸이 올해 저소득층 50가구에 스테인리스 물탱크 설치에 1억 5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창원시와 협약했습니다. 경남지방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중소기업 기술개발과 판로를 지원하는 설명회를 오는 24일 부산중기청에서 개최합니다. 경남과기대의 차기 총장 선거가 간선제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경남과기대 교수회는 본부 측이 제안한 간선제 수용 여부를 놓고 지난 닷새 동안 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 투표자의 94% 이상이 찬성해 간선제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기대 본부와 교수회는 조만간 총장 선출을 위한 위원회 구성 등을 협의해 나갈 방침입니다. 지리산 국립공원사무소가 해빙기를 맞아 낙석 제거 활동을 벌입니다. 공원사무소와 소방서 등이 참여하는 낙석 제거 작업은 어제부터 이틀 동안 함양 백무동과 하동 북일폭포 등 급경사지 구간을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최근 5년 동안 국립공원 안에서 해빙기 낙석 사고 14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4억 6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이 청소와 경비 인력을 고용하면서 관련 지침을 어겨 저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은 마산 종합운동장 등 17개 시설에서 근무하는 청소 및 경비 인력 62명에게
정부 지침에 따라 시중 노임 단가를 적용해 시급 7,400원 정도를 지급해야 하지만 6,080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은 55세 이상 장년층을 고용하다 보니 정부 지침을 지킬 수 없었다며 예산을 확보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KBS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